이번 주말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책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 책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미소 이철우 교수님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책 두 권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오늘 이번 달에 소개할 책 두 권은 네. 첫 번째는 심상대 작가의 단추라는 소설집입니다. 예. 휴먼앤북스에서 나왔고 2012년에 출간됐습니다. 예. 두 번째 책은 신용복 선생의 나무야라는 여행 에세이입니다.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네. 이건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1996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렇네. 예. 네. 예. 자,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책을 선정할 때 네.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은 좀 많이 하는데요. 이번 책은 그 소재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나한테 어떻게 유의미하고 좀 내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또는 그런 다양한 시선과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정했고요. 예. 또 이 여행 에세이를 선정한 거는 요새 이제 봄나들이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예. 아마 나들이를 많이 하실 텐데 특히 뭐 산불 이런 데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데 착한 나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도 방문하면서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뜻깊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역사적 사건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두 권을 선정했습니다. 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선정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예. 아닙니다. 예. 자, 먼저 소설 단추. 요 소설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이 소설은 사실 중편 소설인데 네. 양은 중편보다는 장편에 가까운 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단행본 한 권인데 이 소설은 심상대 작가가 2012년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관념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벌어지는 일상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상이 아니어서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이 작가가 자기가 한번 얘기한 대로 일정한 산문 정신이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적 가문처럼 마음속 정서를 간단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진솔된 언어를 길게 서술하면서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문장 방식, 이런 걸 산문 정신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네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소설을 썼다는 취지만 들어봐도 진중하고 예. 꽤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될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 소설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책 심상대 작가의 단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심상대 작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 뭐 잘 알려진 작가는 아닌데 네. 예. 이 1960년 강원도 강릉 출생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제 묵호를 아는가, 수채화 감상 같은 것들을 세계의 문학에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예.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단편 미로 현대문학상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이 단추로 제6회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심상대 작가는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작품 발표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깊은 산골에서 살면서 혼자 작품을 열심히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관촌수필을 쓴 이문구 작가를 굉장히 존중한다, 존경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네. 또 아주 많은 산문 정신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그 많은 그 문학가들의 평가가 이 사람의 산문이 시적이면서 굉장히 진중하고 네. 그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평입니다. 지금 뭐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강원도 출생이라 그런지 그 강원도의 정치가 좀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단추는 그 두 주인공이 주로 이제 두 명인데 네. 사실 그 두 명 옆에 있는 한 명의 여자까지 있어서 세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로 두 명의 주인공 관점에서 서술됩니다. 예. 한 명은 시간 강사를 하는 지섭이고 이 시간 강사라는 비정규직 지섭 역시도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고 네. 또 소위 먹고 사니즘에 빠진 자신을 고민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손에 들어온 단추를 통해 그 지섭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고 네. 꿈속에서 상대적으로 단추를 잃어버린 철학도이면서 만학도인 민우가 매번 꿈속에서 단추가 없어 옷깃을 잡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궁리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깨는 반복적인 일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서 각각의 주인공의 시선에서 그 단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그걸 주변의 풍경과 꿈속 장면 그리고 그 풍경을 대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통해 사실 막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에 대한 믿음이나 추구, 선. 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네. 고독, 불안 뭐 이런 것들의 행위를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끈을 잡고 있다.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라는 걸 정말 잘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같은데 네. 말씀 들으면서 단추 그 구멍으로 뭘 이렇게 볼 때 엄청 가까이 가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내면이랑 이어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는 구멍은 잘 안 나오고요. 예. 단추 모양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단추 모양에 대한 네, 이야기. 그래서 단추 그 단추 같은 모양을 찾으려고 네. 주인공이 단추를 파는 큰 시장에 가서 막 헤매고 네. 예. 또 그와 같은 단추가 구체적으로 꿈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그려내려고 하고 하는 반복적 일상 같은 것들도 보여줘서 네. 이 꿈이 주는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적인 게 네, 뭔가 네. 있나 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아마 잔상으로 남아있는 어떤 경험 네. 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서의 그런 대치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책 읽으시는 분들 보면은 에세이를 좀 많이 읽으시고 소설은 좀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설을 읽다 보면은 좀 잘 안 읽혀서 좀 어려워서 막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소설이 어렵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유형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예, 네. 예. 소설이라는 게 뭐 문학성 높은 작품도 있을 수 있고 흥미 위주의 소설도 있고 그치. 또 사건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긴박감 주는 소설도 있는데 그런 소설들 안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소설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고르는 과정 안에서도 좀 더 가치 있는 소설 네. 그게 뭘까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소설이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왜 만화를 보면 네. 참 재미있는데 덮고 났을 때 공허한 만화도 많잖아요. 예. 근데 가치 있는 소설은 그걸 읽고 났을 때 뭔가 한두 개가 나의 마음속에 남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 단추라는 소설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배회나 방황 네. 또는 우울한 내면 풍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등장인물들의 현실, 불안, 네. 절망감 또는 현실의 어려움. 근데 그런 게 실제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곁에 있고 나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자기가 왜 사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과 사색을 통해 이게 던지고 있고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단추라는 그 작은 매개가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찾게 만드는 동력을 만드는 건 네.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잊지 않고 네.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예. 혹은 내 안에서 해소하겠다. 이런 걸 우리는 소위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찰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유의미한 가치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심상대 작가의 소설 단추를 통해서 저도 한번 성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신영복 작가의 나무야라는 책이네요. 네. 이건 어떤 책입니까? 여행 에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신영복 선생이 우리나라의 한 25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게 아주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살았던 또는 나름대로는 그 관광지나 여행지로서 이름이 알려진 곳 같은 것을 방문해서 네. 그것에 대한 에세이를
중앙일보에 연재했었답니다. 예. 그 연재한 25개를 묶어서 오. 다시 좀 정리해 갖고 만든 책이 네. 나무야라는 제목입니다. 자, 신영복 작가라고 하면 사실 뭐 말이 참 많았던 작가이기도 해서 네. 이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오셨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이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여전히 모르시는데 이 41년 경남 밀양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이게 복역을 하신 다음에 네. 1988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요. 네. 1998년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2007년 성공회대 석좌교주를 거쳐서 2016년에 작고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교수이자 작가이면서 경제학자이고 대단한 글씨를 잘 쓰는 서예가이면서 네, 그렇죠. 예, 그림도 또한 잘 그리신 분으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신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역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엇갈릴 수는 있지만 예. 그런 일들을 겪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나무야 여행 에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25개의 에피소드가 그냥 나열돼 있는데요. 네. 사실 그건 어떤 순서로 정해진 게 아니라 각각 그냥 네. 그 단상 독립적인? 같은 것들이 네, 네. 드러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25개의 에피소드가 어떤 제목이냐면 예를 들면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 그러면서 얼음골 스승과 허준. No.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네. 똑같이 우리가 헐어야 할 피라미드. 반구정과 압구정.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화두를 던지고 그 화두에 지명과 같이 연관되는 사색 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으로서의 가치 있는 사실 같은 것들을 읽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읽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와 역사를 읽는 성찰 네. 똑같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예.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되씹게 해주는 그런 유의미한 책인 것 같아서 네.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얘기 들으면서 너무 흥미롭게 들리는데 네. 그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된 걸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들을 선별해서 쓴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사실 25개를 쭉 펼쳐놓고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봐도 네. 그게 어떠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20년 정도의 그 수인 생활 후에 당신이 바깥 사회에 복귀한 다음에 복귀했을 때 이제 가고 싶었던 곳이나 어떻게 보면 지인들하고 방문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마다도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을 연결지어서 유의미한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좀 더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화두처럼 보여준다는 거. 네. 특히 제목인 나무야라는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어감이나 느낌이 이번에 산불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네. 그래 산, 나무 이런 것들을 되씹고 곱씹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한편 그 에피소드 같은 거를 살펴보면 이 북한산을 올라서 서울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이 북한산이 대단한 명산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당신이 오른 그 등산로길이 외적이 북한산을 침략할 때 사용한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적에 사용한 길을 통해서 일제가 네. 우리나라의 많은 산에다가 뭐 이렇게 그 못할 말뚝. 짓을 해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못할 지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민족의 위상이나 길을 예. 정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저 한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소소한 장소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느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교수님의 이런 큐레이팅을 들으면 진짜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많은 책들 가지고 와서 다 큐레이팅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에게